2026년 평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허나 우린 태어날 때부터 외모, 지능, 집안 배경까지 모든 것이 불평등하게 정해지며 태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평등한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등을 처음 주장한 인물들부터 기원까지 파헤치며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역사 테라피 시즌 2 3화 평등은 가능한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시즌 2 에피소드 3 시작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서 미국의 버전을 읽으면서 좀 꽂히는 거는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백인 남성들은 모든 인간이라고 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백인 남성이었죠. 모든 백인 남성들은 다 평등하다. 요걸 봤는데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좀 비프가 있어요. 네. 왜요? 진짜로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근본적인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 다르게 태어났고 생애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좀 수저도 좀 좋고 흑수저도 있고 그리고 좀 키도 또 한국에는 크잖아요. 남자가 키가 큰지 안 큰지. 이제 170 이하면 이제 개 불평등한 거거든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 평등함이라는 것이 일단 근데 독립선언서에 써 있다니까 뭐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예. 너무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이 평등이 과연 가능한가? 또 질문이 되지만 또 평등을 추구하면서 자유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하면은 자유는 약간 요즘에는 약간 우파적인 가치처럼 보이고 평등은 약간 좌파적인 가치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자유로운데 과연 모두가 평등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은 나랑 너랑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위너랑 루저들이 생기죠. 생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태어날 때 능력이 다른데. 그러니까. 나랑 너랑 가진 게 다른데. 다 흑백명에서 다 1등 해야 돼. 평등하지 않거든. 왜냐면 누군가는 1등을 하거든 또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독립선언서 그 한 문장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이 문장만을 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사실 시즌 2를 할 거거든요. 근데 평등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실제 평등을 이제 보장하려고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등과 다르다. 그렇지. 동등하다는 건 똑같다는 거거든요. 평등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같은 이익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평등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너랑 내가 당연히 키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능력도 다르지만 목숨은 똑같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쳐줘야 된다. 같은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인 거예요. 다들 그냥 죽는 인간들일 뿐이다. 생명으로 따지면 결국에 생명은 하나니까. 근데 뭐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 그렇죠? 다들 다를 때 죽으니까. 다 똑같을 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죽음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너의 죽음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랑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아쉬워할 사람이 너가 죽었을 때 아쉬워할 사람보다 많을 수 있잖아. 그쵸. 반대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이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평등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익과 너가 갖고 있는 이익,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배가 안 고파. 넌 배가 고파. 그럼 내 어떤 그 식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줘도 된다는 거야. 똑같이 배가 고프면은 똑같이 줘야 되지만 다르게 배가 고프면 다르게 줘도 된다. 이게 평등의 기본 원칙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철학자들은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도 평등이라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철학적인 얘기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평등이라는 게 애초에 왜 이 개념이 왜 생겼을까? 라는 거는 권리, 더 나아가서는 자유랑 연결이 돼요. 평등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등한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나라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냐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자유롭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를 수 있지만 비교적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면 자유롭다라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면 자유롭다라고 보잖아요.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누가 와가지고 묶어놓지 않으면은. 근데 평등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역사가 여태까지 보면 되게 급진적인 요새는 좌파 운동 레디컬한 운동에 일어나서 평등을 굉장히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토피아적인 운동을 추구해 왔는데 이것이 이 평등이라는 말이 equal이라는 말이 미국 독립선언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이해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미국 혁명을 이끌었던 건국의 아버지들 워싱턴, 제퍼슨, 페인, 뭐 프랭클린, 애덤스, 뭐 이런 해밀턴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평등을 뜻하면은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마치 3.1운동을 할 때 3.1운동 이끌었던 사람들은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을 기억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대 교주가 2대 교주를 기억하니까 손병희가 최시영을 기억하니까 전봉준을 기억하니까 그리고 3.1운동 했던 사람들도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최재호를 기억하죠. 동학교주를 기억하죠. 이런 역사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이 미국 혁명을 했던 사람들도 당시에는 영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혁명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16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영국 혁명, English Revolution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잉글랜드 내전, 혹은 청교도 혁명, Puritan Revolution, 혹은 English Civil War, 혹은 British Civil War.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도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랑 한 20년 동안 영국이 난장판이었던 적이 있어요. 무정부 상태였던 적이 있었어요.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6.25 같은 대한민국 6.25 같은 상태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문선명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지난 엔젤 투자 시간에 통과하십시오. 근데 그런 시대에 영국에도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그 아비규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의 이 상황에 온갖 극단적인 어떤 새로운 변형들이 생겨나고요. 또 강렬한 열망과 희망도 생겨나고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 내전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그때 어떤 분파들이 나왔는가. 이 분파들이 그리고 이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평등을 주장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나키스트적이고 커뮤니스트적인 공산주의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운동이 종교의 언어로 나왔었어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자고 보수는 기독교고 이런 막 생각이 있는데 기독교 종교 내전이었고 거기서 영국에 제가 그 공부했을 때도 잉글랜드 내전을 혁명으로 보냐 마냐 이걸 English Revolution이라고 부르냐 English Civil War라고 부르냐 마치 동학을 봉기라고 보냐 혁명이라고 보냐에 따라서 3.1 운동이라고 보냐 3.1 혁명이라고 보냐 이런 거로 논쟁이 있잖아요. 학계에서 이런 거 좋아요. 학계에서 나오는 저는 모르는 거. 최근에 저한테 어떤 DM을 보신 그 SBS 시청자분이 계신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냐 이거 운동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아 그래요? 저한테 SBS 팬이? 팬이 DM으로 굉장히 길게 반가웠는데 사실 답장 드렸어요. 답장 드렸고 이러면 또 메시지가 많이 오는 질문이 많이 오면 답장을 못 하는데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폭동과 운동의 차이는 사실 한 끗 차이다. 뭐 폭력을 쓰는 순간 폭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폭력을 써도 합리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비폭력 운동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 잉글랜드 혁명, 청교도 혁명도 여지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그 혁명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걸 잉글랜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소수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좀 폭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 폭력이 있었죠. 폭력 혁명을 한 거고 내전을 한 건데 그 혁명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얼마나 이걸 사회적으로 뒤집으려고 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민주화를 하려고 했는가가 기준이에요. 내전은 그냥 귀족끼리 싸운 거고 서로 땅 따먹기 한 거고 실제로 그 성격이 크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민중의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늠해 보려면은 이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내전이 왜 일어났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당시에 그
영국의 왕이 찰스 1세였어요. 찰스 1세. 네. 1세가 지금 있고 몇 2세가 세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찰스 1세가 있고 2세가 있었고 아빠랑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의 저항을 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왕은 영국 국교 나라의 종교죠. 그걸 이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Church of England. 이거를 우리말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이 국교의 이제 교주예요. 이건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어서 만든 종교거든요. 카톨릭은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천주교는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유럽의 왕들은 다 이렇게 교황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왕은 이제 세속적인 권력만 갖고 있고 종교적인 권력은 교황이 갖고 있었거든요. 교황은 이 땅의 유일한 하느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적인 황제는 따로 있지만 왕은 따로 있지만 종교적인 권력은 교황이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국의 왕이더라고 해도 이혼을 하고 싶으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한테. 네. 근데 허락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또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이 막 다른 데서 일어나고 독일이나 막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들이 막 생겨났었어요.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이제 영국 왕도 나도 할래 해서 그냥 에이 나도 만들래. 근데 이제 교리적인 거는 별로 차이가 없었고 왜냐면 그냥 이혼. 루터나 칼뱅은 진짜 교리 신학자들이거든요. 교리적으로 이거를 반박을 해가면서 막 했던 건데 영국 왕은 뭐 교리 뭐 따질 것도 없고 나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안 시켜준다는데 다 한다니까 자기 이혼할 수 있게 나라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기 진짜 그런 겁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아무튼 영국은 기독교긴 한데 국교회가 따로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국의 귀족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백성들 중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카톨릭이 교리적으로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는 칼뱅파가 유행이었어요. 칼뱅파. 칼뱅은 존 칼뱅이라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교리는 뭐였냐면은 뭐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predestination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정설을 믿었어요. 예정. 운명을 조금. 운명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다. 신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네.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네, 핫토픽이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잘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거는 신부님 말 잘 듣는 건가? 성경 말씀 잘 듣는 거고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고해성사를 하면서 돈 좀 내면은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건데 칼뱅은 다 필요 없다. 솔까말 이미 다 예정돼 있다. 왜?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죠. 그죠. 다 안다는 거야. 어떻게 될 때까지 될지도. 미래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야? 아니죠. 신이 미래를 모를 수 있어요? 아니죠. 뭐 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로만 생각하니까 이 설계는 다 했지만 어떻게 굴러갈지 난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인격신이고 전지전능하니까 미래를 모른다고 말하면은 이상하다고 칼뱅은 생각한 거야. 그죠? 그러면 백날 기도하는 게 뭔 상관이야. 백날 고해성사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칼뱅은 진지하게 예정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천국 가래랑 지옥 가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걔 막 사는 거지. 그럼 걔 막 살 것 같아?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내가 뭐 걔 막 살면은 근데 그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한테 그래도 천국 가는 운명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칼뱅은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야. 삶에서. 자기 자신한테. 너가 축복받은 애인지 아닌지가. 그럼 묘하게 약간 또 잘 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아니야. 그럼 약간 이미 좀 망한 것 같잖아. 그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천국 가게 예정해 놨으면은 내 운명이 그거였으면은 여기 살 때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칼뱅파들이 일을 겁나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칼뱅파들은 예정돼 있다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예정돼 있으면은 내가 이미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칼뱅파들은 오히려 굉장히 엄격하게 도덕적 순결성과 근면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칼뱅파 쪽 사람들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요. 아무튼 이런 이거는 이제
맥락이고 이런 칼뱅파의 신교, 개신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믿긴 하는데 그래도 뭐 왜냐면 영국 교회가 어쨌든 나름 카톨릭에서는 분리된 개신교긴 한데 약간 애매하게 교리는 카톨릭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교황이 왕으로 바뀐 정도야.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교회 국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따로 만든 사람도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영국 지방에서 좀 빡세게 야 아예 칼뱅처럼 가야 돼. 퓨어하게 가야 돼. 그거를 퓨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청교도라고 불러. 청교도. 청. 풀의 청. 깔끔한 청결하다 할 때 청. 청교도가 퓨리탄이에요. 그러니까 퓨리탄은 칼뱅파를 믿는 사람들이고 칼뱅파는 말씀만 드린 것처럼 예정설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교황이나 영국 왕을 믿지 않는 거야. 걔네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냥 나는 벌써 정해져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당연히 탄압을 받죠. 왕은 자기 국교인데 얘 말을 안 들으니까 뜨겁지. 뜨거우니까 싸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주해가지고 개척한 식민지가 매사추세츠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에 영국에서 탄압을 당하니까 이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는 아메리카로 가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으면서 살래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매사추세츠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카톨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카톨릭이었던 나라였으니까 그 헨리 8세가 이혼하고 싶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럼 카톨릭도 탄압을 당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영국 카톨릭 사람들이 이주해서 만든 게 메릴랜드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믿는 랜드. 카톨릭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마리아를 믿냐 안 믿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메릴랜드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신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 칼뱅파를 믿는 청교도 귀족들과 구교 왕을 믿는 귀족들이랑 싸운 게 잉글랜드 대전입니다. 그래서 의회파는 주로 이제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왕당파 로얄리스트들은 이 국교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한 10년 정도 피터지게 싸워요. 그러다가 찰스 1세가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져요. 지고 귀족들의 리더로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롤드 프로텍터라고 해서 롤드 귀족이니까 롤드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호국경이라고 하는데 프로텍터라고 하는데 일종의 대통령 같은 거죠. 왕은 아닌데 왕은 왜냐면 또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혈통은 없어.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얘를 리더라고 하자. 그래서 커먼웰스를 만듭니다. 지금도 영국에 커먼웰스가 있잖아요. 캐나다도 그래요. 그렇죠. 이거 킹덤이 아니고 커먼웰스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먼웰스의 로드 프로텍터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화국의 실험인 거예요. 말하자면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왕이 없는 체제를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한 10년 정도. 그러다가 크로멜도 또 죽어요. 크로멜 죽자마자 크로멜의 아들이 그러면 뭐 호국경이 돼야 되나? 애매한 거야. 아나키 상태가 이런 거예요. 애매한 상태.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물러나고서 그 해방 공간에서 애매했던 그 여운형이랑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 같은 상황이 영국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1640년부터 50년대 말까지 있었던 거고 크로멜이 죽고 나자 찰스 1세 그 목 잘린 왕의 아들이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국이 돼요. 근데 이 경험이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한테 남아 있는 거죠. 왜? 100년 전이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얘긴 거지.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을 했던 것들. 그리고 이 청교도 혁명을 했던 그 청교도들이 만든 식민지잖아요. 아메리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청교도 혁명을 할 때도 그 중에 더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극진적인. 칼뱅보다 더 가. 칼뱅은 스위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영국 안에서 이것보다 더 나간 형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이 레벨러라는 사람들이 있어. 레벨러. 특이한데 이름. 레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뭐 랩업 할 때 레벨업 할 때 그 레벨이 평등? 똑같다는 거거든요. 평지. 한 레벨이다. 한 레벨. 당시에 그 영국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농민들이죠. 농민들한테는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고. 레벨러들은 뭘 얘기했냐면은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땅을 평평하게 하듯이 이 사회도 평평하게 하자. 레벨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간 사람들이
트루 레벨러들이라고 있었는데 트루 레벨러. 참 트루 레벨러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디거들이라고 불러. 디거. 땅 파는 형들. 예. 땅 파는 형 누나들. 레벨러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레벨러들은 어디까지는 안 갔냐면은 공동 소유까지는 안 갔어요. 모두가 투표는 해야 된다. 모두가 뭐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근데 사유재산은 인정을 했어. 근데 트루 레벨러들은 디거들은 공동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까지 했었어요. 완전 공산주의죠. 그렇네. 마르크스 이전의 공산주의인 거야. 영국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근대적인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다 한 뭐 5년 10년 하다가 실패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 내전 기간 동안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다들 그냥 곡괭이 들고 나와서 한 소리씩 하는 거야. 왕 뭐까지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야 이참에 평등도 해보자. 이참에 왕도 없앴으니까 더 가자. 민주주의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풍토에서 등장한 게 조지 박스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박스. 조지 박스가 퀘이커고 이 퀘이커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과 첫 시간 얘기했던 토마스 페인 이 퀘이커였고 이신론자라고 했지만 퀘이커로 태어났어요. 퀘이커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토마스 페인이 이주를 해서 커먼센스라는 상식을 썼던 도시가 필라델피아고 필라델피아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퀘이커가 만든 퀘이커 식민지인 펜실베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퀘이커 식민지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가 가장 자유롭고 평등했어요. 원주민들한테도 열려 있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이런 혁명의 그 불길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퀘이커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퀘이커 전통을 알아야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까지 평등을 얘기했는지 equal rights를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해하려면은 이 레벨러? 레벨러와 디거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퀘이커를 만든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조지 박스는 진짜 최재호랑 비슷해요. 동학을 만든 최재호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근데 200년 먼저 한 거죠. 조지 박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끝까지 갑니다. 이 영국 왕이 한 거에 끝까지 가요. 야, 네가 네 맘대로 교황한테 분류해가지고 종교를 만들 수 있으면은 나도 만들래. 뭘 근거로 만드냐면은 내 안에 빛이 있어. inner light가 있어. 근데 계몽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enlightenment라고 했죠. 그렇죠. 이성의 빛을 찾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박스는 이성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빛이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마음에 빛이 있다. inner light가 있다. 그리고 그 inner light가 하느님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쟤도 하나님의 딸이야. 그럼 나랑 예수님이랑 평등해.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나는 교황도 필요 없고 영국 왕도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하나님이랑 직접 다이다이로 소통할 수가 있어. 왜? 그게 내 안에 이너 라이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뭐 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칼뱅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했던 게 교황의 권위를 해체한 거잖아요. 교황이나 신부의 권위를 해체해가지고 각자 나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동학이 뭐라 그랬어요? 향벽설이가 아니라 향아설이라 한다 했죠. 벽에다 대고 제사하지 말고 나한테 대고 제사해라. 인내천이니까. 똑같은 거죠. 퀘이커는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에다 대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스스로한테 기도해라. 묵상을 하자고. 메디테이션을 해요. 실제로 퀘이커 종교 모임에 가면은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뭐 십자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명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해요. 초창기에는 막 흥분하면서 방언하듯이 얘기를 했대. 하나님 오셨습니다. 메시지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 하나 왔어요.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내림 받듯이 저한테 내면 이너 라이트가 지금 왔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교황은 그러거든.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네. 근데 왜 교황만 하나님을 여기서 대리하냐? 교황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맞지 않냐? 나도 그러면은 직접 다이렉트로 내가 하겠다. 수신하겠다. 송수신하겠다. 쏘고 받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막 흥분하면서 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 박스가 그걸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이거를 막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재판정 앞에 가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떨림을. 그래서 퀘이크한 거예요. earthquake처럼 퀘이킹 한다고 해요. 근데 공식 그건데 그 조롱하는 다른 사람들이 얘네들 이단이라고 취급하면서 그 떠는 애들 덜덜이들 덜덜이들 이렇게 놀린 거고 공식 명칭은 Society of Friends입니다. 종교 친우회. 왜 그러냐면은 이 friends란 말이 되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거잖아요. 만민이 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퀘이커들은 당시에 영국 혁명 당시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귀족을 만나잖아. 대부분 평민이거든. 조지 팍스도 평민이에요. 귀족을 만나면 당시에 원래는 귀족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은 절을 했었어야 돼요.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처럼 모자 벗고 절을 해야 돼. 바닥 앞에서 왕 지나가면 절해야 돼. 근데 퀘이커들은 Hey friend 라고 했었어. Sir 이런 게 아니라 Hello my friend. 왜? 모두가 평등하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모두를 friend라고 부르는 거야. 번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귀족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동학이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퀘이커들도 여성들과 평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약자들한테. 그리고 이들이 실제 잉글랜드 내전 때는 무기 들고 싸우다가 잉글랜드 내전이 실패로 끝나고 그러니까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찰스 2세가 복권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또 퀘이커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평화주의자로 바뀌었어. 폭력을 안 쓰는. 마치 동학도 청교도로 바뀌면서 그 천도교로 바뀌면 천도교로 바뀌면서 종교화가 되면서 이제 혁명을 안 하게 된 것처럼 그쵸. 죽창을 안 들게 된 것처럼 퀘이커도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퀘이커들이었어요. 지금은 퀘이커들이 오트밀로 유명하죠. 네. 맞아. 퀘이커 오트밀을 먹는 이유도 굉장히 검소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이제 오트밀 그 로고에 그 있지 않아요? 맞아요. 퀘이커 오트밀. 그게 펜실베니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퀘이커 전통에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퀘이커가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이 돈을 써서 개척한 식민지가 펜실베니아고요. 펜실베니아. 그리고 그거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인 거죠. 토마스 페인은 이런 퀘이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노동자였어요. 무슨 직업이었냐면은 코르셋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17세기적인 직업이죠. 여자들 코르셋. 코르셋을 만든 노동자였어요. 근데 영국에서 퀘이커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굉장히 이 사상이 급진적이었겠죠. 뭐 귀족들 지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프렌드. 근데 이제 노동자기 때문에 노조 파업도 많이 했었고 젊었을 때. 근데 뭐 잘 안 됐고 결혼 생활도 잘 안 돼가지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거야. 퀘이커 집안이니까 사상적으로도 많이 이제 공부가 돼 있었고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나요. 영국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미 그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었어요. 영국 애들에서 봤을 때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인데 아직 미국이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는 애들은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어. 문화가 없다. 떨거지들이 간 거고 그 말 안 듣는 청교도들이 간 거니까.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최초로 약간 미국에서 영국에서 본토에서 인정받은 식민지인이었어. 똑똑하니까. 많은 뭐 발명도 하고 맞아. 뭐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런던에 왔다가 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가 토마스 페인을 만난 거야. 한 40대 초반에. 근데 프랭클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랭클린은 또 되게 열려있는 어쨌든 계몽주의 철학자고 영국에 대해서 어떤 뭐 그 귀족들이랑 잘 지내긴 하지만 별로 그런 쉽게 말하면 파쉬한 자세가 없었거든. 페인이랑 말이 잘 통한 거야. 그래서 페인한테 야 그냥 아메리카로 가. 추천서를 써줄게. 그래서 페인이 프랭클린의 추천서를 받고 바로 미국으로 갑니다. 75년도 그쯤에. 74년도에. 필라델피아로 가면 잘 먹히거든요. 프랭클린의 추천서가. 왜냐면 필라델피아가 프랭클린의 나와바리거든요. 거기에서 프랭클린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토마스 페인이 갑자기 영국에서 뭐 이런저런 뭐 좀 여기서 노동운동도 하고 파업도 하고 좀 똑똑한 친구인데 여기 영국에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미국에 좀 살게 하려고 하니까 아메리카 살려고 하니까 좀 일자리 좀 알아봐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막 인쇄소 이런 데서 일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상식을 쓴 거죠. 오자마자 1년 만에 와보니까 야 여기 별천지인데
나는 영국에서 그렇게 영국 왕이랑 귀족들이랑 투쟁을 했었는데 왜 여기 애들은 안 싸우냐. 그래서 이제 분노와 함께 상식을 쓴 거죠. 근데 그 과정에는 이미 100년 이상 잉글랜드 내전 때 퀘이커들, 디거나 레벨러를 비롯한 특히 퀘이커 전통에서 나와 있는 완벽한 이 평등주의적인 생각, 동학과 비슷한 내 안에 이너라이트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랑 똑같다. 우리 모두는 친구다. 라고 하는 굉장히 평등한 이 그 사상이 깔려 있었고 이거를 토마스 페인은 계승을 했지만 토마스 페인은 미국 왔을 때는 이미 이신론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한 거지. 프랭클린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미국 와서는 아메리카 와서는 제퍼슨이랑도 친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신론을 자기도 흡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퀘이커 교인은 아니었지만 이 퀘이커 전통이 갖고 있는 이 어떤 동학 같은 평등한 사상을 체화하고 있었던 거지. 그 평등 사상을 체화하고 있으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너무 불공평해서? 왕이 그렇게 제가 뭔데? 제가 뭔데 모든 것들을 권한을 독점해? 그렇죠. 나보다 뭐가 더 잘났는데? 잘 태어난 것밖에 없지. 조지 3세거든. 당시 조지 3세인데 조지 3세 네가 뭔데? 이 생각에 차고 있다가 이거를 공감하는 애들을 런던에서는 많이 못 만났는데 기껏해야 퀘이커들이나 노동자들이었던 건데 아메리카에 오니까 다 그런 애들인 거야. 아메리카 식민지에는. 거기에서 페인이 펜을 딱 돌리니까 상식을 딱 쓰니까 갑자기 비슷한 청교도 친구들, 퀘이커 친구들, 카톨릭 애들 약간 영국에서 차별받아서 왔던 애들이 야, 얘 말이 맞다. 야, 티페인 말이 맞다. 내가 농담으로 티페인 하니까 실제 지가 맨날 티페인이라고 썼어요. 서명을 티페인이라고 썼어. 그래서 이 톰 페인 하는 말이 맞다. 그래서 다 같이 우후죽순처럼 이 토양에 깔려져 있다가 1년 만에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민주공화국을 위한 혁명, 자유와 인권을 위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게 가능했던 토양은 100년 이상 동안의 영국 잉글랜드 혁명부터 나왔던 이 퀘이커 전통을 비롯한 이런 급진적인 개신교 전통에 깔려있는 평등사상. 그 평등사상의 핵심은 나랑 교황이 뭐가 다른데, 나랑 왕이 뭐가 다른데, 나도 하나님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 생각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독립선언서에도 다 이제 들어간 그게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렇죠. 거고. 평등하다는 게 나랑 너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고 똑같은 뭐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평등함이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조금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평등함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내가 뭐 키가 더 커 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뭐 내가 뭐 집이 더 잘 살아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같은 룰을 플레이하고 있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는 게 어떤 좀 더 평등함의 그렇죠. 그 기원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기독교건 이슬론이건 이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는 어쨌든 피조물인 거야. 그냥 우리가 나와봤더니 우리가 있어. 근데 그 누구도 우리가 왜 있는지는 완벽하게 몰라. 그거 설명하라고 하는 게 좀 신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있어. 있음. existence. 존재가 있어. 그리고 생명으로서 존재하죠. 그냥 있음이 아니라 살아 있음이죠. 예. 그죠? 살아 있음으로써 있다는 것이 생명인 건데 생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존하고 있는 생명은 그 자체로 평등하다. 나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다. 예수만 그러한 게 아니고 교황만 그러한 게 아니고 조지 3세만 그러한 게 아니고 귀족만 그러한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다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 모든 그 인간들한테 확장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 열어놓은 포문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거를 흑인 노예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여성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어지고 저는 그걸 동물에게도 적용하는 거거든요. 뭐 이 동물도 피조물이니까 크리에이터가 만든 생명이니까 그 평등하다라고 주장했던 근거와 어떤 역사적인 뿌리는 이 어떤 이 퀘이커나 잉글랜드 내전에서 우리가 그 종교적인 선각자들이 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피조물이야. 라는 주장에서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이 이해가 되네요. 이건 동학이랑 똑같아요. 인대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즌 1에서 개화파냐 개벽파냐 나누면서 서로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지 폭스와 최재우가 다르게 받았던 메시지지만 내용은
사실상 다르지가 않다. 평등과 존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써졌던 저 평등함이 지금 우리가 2026년에 어떻게 이거를 좀 어플라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평등함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평등, 사회적인 평등으로 가게 되면은 정의의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정의까지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고요. 왜냐하면 미국 독립선언에 정의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네. 저스티스란 말은 없어요. 그렇네. 이퀄이란 말이 있는데 저스티스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회적인 평등과 경제적인 평등은 사실 평등이라는 말보다는 정의, 저스티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네. 이거는 훨씬 후에 뭐 롤스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20세기나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은 생명으로서의 평등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평등, 생명으로서의 평등이기 때문에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이거는 사실 백인 남성 부르주아만 갖는 것도 아니고요. 성인 남성, 투표권이랑만 연결되는 것도 아니야. 어린이도 갖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고 저는 이거를 인간이 아닌 존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같은 인공지능 세상에는 애매해져요 또 이게. AI도 평등해야 되냐? AI도 사실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가 인간을 만들었으면 동물도 만들었고 기계도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지만 인간도 신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도 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점에 온 게 저같이 동물권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람들이 부닥치는 그 장벽이 인권이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이성이라고 했죠. reason. 그래서 여태까지는 동물에게는 권리가 없다 혹은 여성에게 권리가 없다라는 주장의 논리는 여성은 이성이 없다. 여성은 감성적이다. 나아가서 동물도 이성이 없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 wollstonecraft 최초의 페미니스트 철학자가 여성도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비웃는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에 영국에서. 그 비웃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여성이 권리가 있으면 동물도 권리가 있겠다. 왜 여성은 이성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주장할 만큼 권리의 기본은 이성.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어요? 인간보다 기계가 이성적이죠. 그때만 뭐라 그래? AI의 권리 막 논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AI는 센티언트하지 않다. 감성이 없다? 감성이 없다. AI가 인텔리전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AI가 리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보다 리즈너블 하잖아. 훨씬 리즈너블. 이거 재밌는 포인트. 수학 빨리 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인간들이 AI는 감성이 없대. 센티언트하지 않대. 걔는 진짜 느끼는 게 아니대. 느끼는 것처럼 말은 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진짜 느끼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야? 권리의 기준이. 이성이야, 감성이야? 인텔리전스야, 센티언스야? 리즌이야, 필링이야? 특이점이 온 거죠. 이거는 사실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떼쓰는 거야. 나만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성이 기준이면은 AI가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감성이 기준이면 동물도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지금은 사실 그냥 인간이에요. 종이에요, 종. 종차별이에요, 종차별.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면 권리가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됐든 평등이 됐든 자유가 됐든 우주에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정립할 때가 온 거죠. 과연 rights, 이 미국 혁명의 아버지들이 얘기했던 unalienable rights, 떼어낼 수 없는 불가침한 권리라는 것이 기준이 뭐냐? Is it reason? 이성이냐? sentience냐? intelligence냐? 혹은 그냥 피조물이면 다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저는 후자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평등한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게 기독교적인 신이 만들었던 뭐 어떤 디자이너, 아키텍트가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 우주에 존재하죠. 존재하는 게 평등하다는 이유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면은 그렇다면 과연 이 의자는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닌가?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아닌가? 챗 GPT는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코끼리는 아니?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죠. 그게 우리 세대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좋은 에피소드였는데 그럼 저희 이제 엔젤 투자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퀘이커교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분명히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네. 그런 사람들의 무브먼트가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엔젤 투자자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